지금부터 변화하는 입시와 양곡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나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과 대비를 잘하면 성공의 지름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곡고등학교는 그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개의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4가지의 포인트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와 대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나뉘게 됩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큰 축은 수시와 정시라는 것이지요. 수시와 정시 모두 양곡고등학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준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수능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양곡고등학교는 보시는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의 전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그 결과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화와 대비의 4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시의 변화와 농어촌의 변화, 그리고 대학교 분석, 그리고 대비라는 4가지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입시의 변화는 현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입학하여서도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대입 변화는 2028학년도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입은 항상 변합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나오는 뉴스가 있지요. 바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양곡고등학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에 따라서 스카이에 갈 수 있는 인원도 변하게 되겠지요.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입의 전체 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포, 양곡, 학생들이 항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모집 인원도 감소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약 3,000명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보실 것들은 내년 대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시 모집 인원은 수도권 모집 인원이 65%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 모집 인원은 88.9%나 됩니다. 즉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정시 인원 모집은 수도권이 35%, 비수도권은 11.1%입니다. 정시는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또한 수시와 정시로 또다시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시에서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도권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곡고등학교도 이에 맞추어서 수시와 정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으로 살펴보아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수시에서는 2가지 전형과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는 대비를 하고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입에 대한 입시에 대한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공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 15개 대학들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33.9% 정도를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전형도 계속 늘어서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즉 상위권 대학들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 약 11%, 학생부 종합 전형 33.9%, 수능 전형 약 4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변화입니다. 양곡고등학교는 농어촌에 위치한 고등학교입니다. 모든 학생이 농어촌 전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일반 전형을 쓰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고3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생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일반 학생들은 일반 전형만 쓸 수밖에 없고요.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과 일반 전형을 골고루 알맞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 전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별로 약 10%까지 증가를 시키라고 대교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안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도 있고요. 기회균형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전형도 있고 장애인 학생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보이는 대학들,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는 고른기회 전형,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통합전형 등의 이름을 달고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의 또 다른 전형이 됩니다. 농어촌 학생들은 여러 전형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일반 전형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런 기회균형 전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학생만 지원하는 전형도 따로 수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에선 농어촌 학생들을 따로 뽑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다군에서는 많지는 않고요. 가군과 나군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을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 전형, 즉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시, 정시, 특별 전형 어느 것이 맞는지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만 된다라면 기회의 폭은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15개 대학교에서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만 뽑는 전형과 기회균형에서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명수들입니다. 상당히 적어 보이죠? 적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그 전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더더군다나 정시 모집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양곡고등학교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계속 정시 전형으로 보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에도 서울대 여러 상위권 대학의 정시에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대학교 분석입니다. 각 대학교들을 양곡고등학교는 분석을 합니다.
모든 자료는 다 보여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대학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고대, 경희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책자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조금씩만 가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부모님들의,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학교당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고요. 1단계 서류, 2단계 1단계 점수와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냅니다. 기회균형 특별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 전형에 지금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잘 봐야 최종 합격을 하겠지요. 일반 전형도 뽑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일반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시 모집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요. 일반 전형도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지역 균형이 또다시 여기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균형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농어촌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전형이 또다시 있습니다. 즉 수시에서도 농어촌은, 정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과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러면 내신인가?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집에 가시면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로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평가 활용 방법 중에 제가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과목 이수 현황과 교과목 학업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종합전형 같지요? 맞습니다. 일정 부분 종합식으로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려면 열심히 활동하고 생활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잘 선택을 했는지, 진로에 맞게 그 교과목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생활기록부에 써여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몇 년 동안 논술을 뽑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한데 이 논술 전형이 300여 명을 신설을 하면서 많은 인원들을 줄였어야 되는데, 특히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많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줄였습니다. 하지만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저 전형 181명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즉 저 전형은 그대로 똑같은 인원을 작년, 재작년 계속 뽑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까지 들어갑니다. 한데 양곡고등학교는 지금 내년에 고대를 더 많이 보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면접이 30%에서 50%로 늘었습니다. 즉 면접에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면접을 학생들을 지도를 하지만 전체 선생님들이 알맞은 교과목에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1대1로 또는 1대 다로 면접을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로 늘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합격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정시 모집에서도 농어촌 전형이 116명을 뽑습니다. 이렇듯 저희 학교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좋아하고요. 경희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마찬가지로 기회균형에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수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150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교과 종합평가가 있고요. 조금 저런 용어들이 낯설으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종합평가는요,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류 평가하고 얼마만큼 차이 있는지 보여드리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동일합니다. 퍼센트테이지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요. 하나, 서류 평가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한 가지만 더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교과 전형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도 기회균형으로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학생들에게 접목을 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입학 진학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3월에, 6월에, 7월에, 8월에, 9월에, 10월에, 11월에, 올해는 12월이 되겠지요. 정기적으로 진학회의를 1, 2, 3학년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런 표를 만들어서 학생의 이름은 다 지웠거든요. 내용들은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곡고등학교의 첫 번째 키워드 변화와 대비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좋은 입시 결과가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양곡고등학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실이나 또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 체육교실을 만들었고요. 체육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열고 스포츠 리그와 스포츠 클럽을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뛰는 것뿐만 아니라요. 맛있게 먹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체육교실은 들어오실 때 보신 로잉머신과 사이클링 등을 가지고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대회까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한마당은 양곡고등학교의 자랑인데요. 소풍 같은 체육 한마당입니다. 돗자리를 깔고 학생들과 놀면서 반별 대항전, 농구, 축구, 계주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리그는 1학기와 2학기를 통해서 반별 대항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과 또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도 만들어서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대회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고등학교는 자율배식을 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자율배식을 조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포 관내에 고등학교에 자율배식을 하는 학교는 양곡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마음껏 먹습니다. 줄 서서 마음껏 먹습니다. 저도 마음껏 먹습니다. 네,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살이 잘 찝니다. 네, 본인 스스로 먹을 만큼씩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 같은 뜨거운 음식들은 떠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해서 빠른 급식과 배식들이 이루어집니다. 급식 사진인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쪽 왼쪽 끝에 있는 건 랍스터입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혹 나옵니다. 맛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찍어봤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매 중식마다 사진으로 남겨놓으십니다. 그 중에서 잘 나온 사진들만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율배식 이후에 학생들의 잔반이 많이 줄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저 닭다리도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힐링입니다.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까 전처럼 뛰어노는 것만으로 풀 수 있을까요? 저처럼 뛰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걷습니다. 학교를 걷습니다. 산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껌껌하셔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학교가 무진장 큽니다.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한 번에 다 안 잡혀서 죄송합니다. 너무 넓어서 학생들이 점심 먹고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운동장도 넓어서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공을 빌려서 열심히 축구, 농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스탠드에서는 볕이 좋으면 학생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정문 쪽이고요. 잔디밭에서 찍은 학교 전경입니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조금 썰렁할 텐데요. 그래서 양곡고등학교는 이 지금 계시는 선명당 뒤쪽에 학교 숲을 하나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좀 휑합니다. 지난주에 완공했습니다. 꽃도 없고요. 아직. 나무도 그냥 댕그렁합니다. 벤치는 있습니다. 한데요. 설계 단계에서의 조감도입니다. 심어놓은 꽃이, 나무들이 푸르름을 먹으면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곡고등학교는 5월에 벚꽃이 핍니다. 축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관 앞에 벚꽃나무들이 열심히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저 벚꽃나무 아래서 쉬고요. 특히 반별로 사진을 찍으면서 재미있게 놀기도 합니다. 단체로도 찍습니다. 학년별로도 찍는 경우도 있고요. 야간 자율학습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끝나거든요. 9시에 끝나고 제가 퇴근할 때 너무 예뻐서 찍어놓은 벚꽃나무 사진입니다.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굉장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커 교육입니다. 메이커 교육이 어떻게 힐링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힐링은요, 수업만 아니면 힐링입니다. 수업만 아니면 힐링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요, 선생님들도 힐링을 하는 장소이거든요. 가죽 공예를 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가죽 공예를 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예쁜 지갑들을 또는 파우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즐거워하는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메이커스페이스 미래관을 학생들이 꾸밉니다. 공간 자체를 학생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해서 또다시 바꾸고 또다시 바꾸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입니다. 양곡고등학교는 독서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이게 변화하는 입시에 지금 굉장한 영향력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또는 앉아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소도 상당히 많고요. 온라인 도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 협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공간도 같이 꾸려 놓았습니다. 아까 전에 들으셨던 바로 독서 협력 수업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공간을 사서 선생님과 같이 독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요. 같이 읽고요. 같이 학습하고요. 사서 선생님과 같이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학습의 결과물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독서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책 읽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요.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모습입니다. 30여 개의 팀이 독서 모임을 이루고 있고요. 대상 학생들은 약 7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자신들이 질문할 걸 발췌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소개는 못 해드리겠지만 어저께도 인문학 특강이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고 그 모든 활동들을 저희는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를 모시고 사람책 행사도 진행을 하였고요. 이 독서 활동은 만약에 양곡고등학교를 선택 안 하시더라도 다른 학교를 가시더라도 너무 중요한 활동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합입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는 독서와 융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과목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저 슈렉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네, 노래 부릅니다. 네. 어떤 학생의 목소리는 아니고요. AI로 만든 학생의 목소리를 AI로 가공을 해서 딥페이크에다가 합성을 해서 새로운 모습의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융합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서도 했었고요. 생명과학 시간에도 했었고요. 국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생성형의 AI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동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AI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깊이 있게 토론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들 핸드폰으로 챗 GPT 하는 건데 글씨는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동아리 자율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게임도 만들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기도 하고요. 직접 저렇게 큰 조형물도 만들고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를 융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쁜 그림도 그려서 에코백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요. 4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4개의 동아리를 여기다 다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양곡고의 자랑 연극반입니다.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수상을 하는 연극반입니다. 밴드반이고요. 밴드반은 본인들이 일정을 잡아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반 같은 경우는요. 식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르고 있고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드론반인데요. 로봇반. 드론을 띄웁니다. 지금은 4개만 띄웠는데요. 목표는 9개까지 띄워보는 겁니다. 여기는 영양지킴이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영양소 성분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반에서 실험하기 전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44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툭탁지성입니다. 툭 치면 탁 나오는 지성이 아니라요. 툭 치면 탁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지성을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1년 동안의 프로젝트이고요. 이곳에서 지난주에는 체험활동도 했습니다. 각 부스들을 만들어서 체험활동들을 했습니다. 주제들이요. 조금 난이도들이 있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절단 장애인을 위한 의수제작도 있고요. 수업과 연계된 주제도 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 경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조사,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12월 달에 그 결과물을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런 체험들을 학생들이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진로입니다. 이 진로가요, 학생들의 진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는 누구나 다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면 진로를 결정하면 바뀌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하겠죠. 학생들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국고등학교는 자기의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진학 설계, 상담이라는 이런 코스들로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돕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게 해주고요. 학생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등 또는 외부 초청 강의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진로 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내일 학교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담입니다. 저는 이 상담이 양국고등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아마 뒤에 어딘가에 계실 텐데요. 상담 선생님이시고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시고요. 학생들이 찾아가면 언제든지 상담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교과목 담임 선생님 상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6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잘 봐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와 대비입니다. 변화하는 입시이거든요. 그때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체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업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요. 진로가 설정돼야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국고등학교는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진행을 한 이유가요. 시간도 많이 됐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기숙사가 좀 남았거든요. 기숙사 부장님께서 지금부터 양국고등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인 기숙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